드디어 토레스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 차를 지금 제가 탑승을 하고 따끈따끈하게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너무 과격했나? 진짜로 약간 깡패 같은 스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차가 좀 커. 근데 주행거리는 400km 이상 나가. 그런데다가 공간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이 세 가지의 굵직한 특징만 봐도 이번 토레스 전기차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법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이거든요. 무려 토레스 전기차 KG 모빌리티에서요 100만 킬로를 보증합니다. 상식적으로 차 한 대 뽑아가지고 100만 킬로 타본 사람 있어요? 꿈에서도 못하겠다. 이거 죽기 전까지 100만 킬로를 다 탈 수나 있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차 문제 생기면, 특히 배터리에 문제 생기면 보증하겠다라는 거죠. 이 KG 모빌리티의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탔을 때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출발을 딱 할 때 보니까요, 이게 승차감이 고급져. 이렇게 출발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묵직하면서도 차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을 조금 달리면서 보니까 이 차분하게 주행을 하는 그 감각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달리는 감각은 진짜 좋은데 약간 쭉 1차선에서 좀 속도를 내면서 달리다 보니까 풍절음이 좀 올라오기는 하네요. 약간 서글서글 하는 소리가 좀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극강의 정숙성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확인해 봤더니 1열에 이 윈도우를 보니까 이중접합 유리가 채용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노면의 그 요철 구간을 받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우둘투둘한 도로 노면을 지나더라도 차량이 얼추 걸러주는, 그래서 하체가 좀 단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행거리죠. 지금 저는 300km 가까이 이제 나와 있다고 계기판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최대 주행 가는 거리 1회 충전 시에 433km입니다. 꽤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국산차에서 어떤 명확한 1차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400km는 넘었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뭐냐, 아이오닉5와 EV6와는 다르게 이 차량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LFP 배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3원계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의 밀도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LFP 배터리가 3원계 대비해서 에너지의 저장량이 좀 낮다 보니까 확실히 주행거리가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외예요. 평균이 깨졌어요. 400km 이상을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적인 LFP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KG 모빌리티는 BYD랑 같이 협업을 해서 BYD의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죠. BYD에서 가장 최신에 개발한 배터리가 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합니다. 블레이드라고 하면 칼날이잖아요. 배터리 모양 자체가 긴 칼날처럼 생겼어요.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딱 네모나게 하면서 바로 모듈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냥 배터리 팩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LFP 배터리에서 흔히 단점이라고 말했던 밀도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칼날 형식으로 추추추추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LFP 배터리 장점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롯이 전기차의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토레스 EVX의 가격 두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되죠. E5와 E7인데 E5로 하게 되시면 4,750만 원이고요. E7으로 하게 되시면 4,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옵션의 기본기는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신다고 했을 때 보조금도 받게 되죠. 차량 가액이 1차 기준을 확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전체 받는다고 치면 세부적으로는 100%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몇 가지 막 기준들이 있어요. 뭐 이 제조사가 충전기 보급률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세부 디테일에서 약간 마이너스를 뺀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받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4,75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차를 구매하는 가격은 3천만 원대 후반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가성비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배터리 가격에서 경제성이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토레스 EVX가 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토레스 대비해서는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제가 사실 토레스를 탔을 때 정확히 기억을 하잖아요. 실내 감성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다르고 실내 소재도 다르고요. 주행 감각도 다릅니다. 주행감으로 따졌을 때 전기차에서 더 좋아요. 전기차에서 더 하체 요철들 많이 방어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에 승차감과 외관 실내의 디자인, 감성 모든 것들을 3박자를 좀 갖추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속도를 약간만 더 파워풀하게 붙여볼게요. 풀악셀을 밟고 풀악셀을 했는데 머리빵이 전혀 없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때 디스플레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시고요. 위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재밌는 게 계기판은 바뀌는데 디스플레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와, 근데 스포츠로 바꾸자마자 엑셀이 엄청 예민해져요. 와, 조금만 엑셀 페달에 힘을 가해도 바로 속도도 확 붙고요. 토크의 힘도 확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대로 계속 예민하게 조작 안 하면 조금 멀미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는 쭉 직진을 유지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를 한번 확 붙이면 고속에서 차가 조금 속도를 더 빨리 붙이는구나. 다시 한번 컴포트 모드에서 직진을 쭉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이 속도가 붙는 시간이 스포츠 모드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속도가 확 붙지는 않고 아주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붙어요.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쑥 스무스하게 붙는다는 거, 그게 컴포트 모드의 장점이면 장점이겠죠. 속도가 너무 과격하게 붙지 않으니까. 대신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속도를 몰아붙일 때는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시고요. 엑셀 페달 조작만 약간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차량을 좀 길들이신다면 주행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회생제동 단계는 크게 세 가지까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 단계별로 그렇게 회생제동의 느낌이 아주 과격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요새 전기차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이오닉 5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회생제동 모드를 조절하면 진짜 막 약간 3단계로 갔을 때 진짜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이니까 막 거의 멀미난다 수준까지 이게 너무 단계별로 과도하게 좀 회생제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가 요새 계속 출시가 되면서 보니까 회생제동 단계에 그
이 밀리는 듯한 그 느낌이 사실 좀 거북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제조사에서 많이 소프트하게 바꿔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G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을 높이셨을 때 그렇게 과격하게 멀미나듯 차량이 회생제동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레벨 1에 대비해서는 차를 좀 더 무겁게 끌고 간 듯한 느낌을 브레이킹 하실 때나 직진하실 때 둘 다 받으시게 되긴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차가 참 괜찮네 이런 느낌 솔직히 들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약간 제가 느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예요. 경쟁 모델인 아이오닉5 EV6는 사실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4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토레스 EVX는 4륜은 아예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전륜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에서는 전륜 구동으로 갔을 때 직진성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차량이 확 하고 앞쪽으로 가속을 할 때 드는 그 느낌이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전륜이면 뭐예요? 당연히 앞바퀴 굴림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속 페달에서 딱 힘을 내가지고 차량이 속도가 확 붙어질 때 가장 부하가 걸리는 그 힘이 부하가 걸려서 움직이는 게 앞머리 쪽인 거죠. 앞바퀴 쪽에서 쭉. 그래서 차량이 확 끌려가지는 느낌이 딱 들게 됩니다. 이게 후륜이었으면 뒤에서부터 좀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상 주행 감각에서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서부터 확 끌고 가는 느낌 때문에 약간 하고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속을 좀 실현하실 때 이런 전륜구동 전기차의 느낌이 후륜구동 대비해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더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륜구동 전기차의 특성들을 타보시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걸로 보여요. 특히 이 브레이킹의 감각도 4륜구동 전기차에 대비했을 때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듯한 그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 토레스 EVX가 토레스 안에서 거의 끝판왕급의 차는 맞다. 그리고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가장 잘 나온, 가장 많이 신경 쓴 차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차량 구석구석 돌아보면 더 느껴지거든요. 저랑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천천히 뜯어보시죠. 카메라를 아는데? 토레스 EVX 제가 타면서는 외관도 실내 이렇게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한번 실물도 이렇게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요, 내연기관 차도 솔직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멋있다. 훨씬 더 클린하면서 깔끔하면서 일체감이 느껴지는 이 디자인 감각 때문에 SUV 스타일의 맵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 전면부에 아주 두텁게 세로 형태의 그릴이 따닥따닥 이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전기차가 되면서는 이게 딱 이렇게 램프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웰컴 라이트 기능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딱 키를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프리미엄한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특징들이 토레스 EVX에 드러나 있습니다. 토레스 하면 전통적으로 일전에 내연기관 차량 출시됐을 때도 진짜 많이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건곤감리. 이거 뭐 대한민국이 만든 대한민국의 자동차다. 이제는 쌍용의 시대를 넘어서 KG 모빌리티의 시대가 되면서 역시 이 건곤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은 좀 상대적으로 깔끔한데 반해서 아래쪽에는 약간 더 이렇게 디테일들이 더 많아진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장 아래쪽에 좀 볼드한 느낌으로도 이렇게 끝까지 시선을 좀 부여해 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쪽에 헤드램프 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 중요할 수 있는데 뒤에 있잖아요. 보통 사실 후면 쪽에서 충전을 해야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편하긴 한데 이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렇게 충전구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예 이렇게 V2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V2L 기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V2L 기능이 모든 전기차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요거는 V2의 기능을 지원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220V 이렇게 전기 코드 꼽으시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스피커 연결해, 막 여기다가 드라이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드라이기 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사실 이걸 보고 딱 든 생각이에요. 이 차량은 진짜 레저용으로 끝판왕이 될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렇게 거의 뭐 차박사에 위한 그런 차박 장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이제 신차니까 또 신발을 벗어줍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이야, 제가 다리가 지금 여기 끝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누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와, 그리고 평탄화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근데 거의 완전 평탄화 느낌입니다. 약간 올라와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과격한 각도가 아니어서 누웠을 때 불편하지가 않네요. 와, 이대로 진짜 아래쪽에만 약간 두터운 이불 하나만 깔잖아요? 완전 되겠는데? 완전히 딱 일자로 평평하게. 너무 좋은데요? 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대로 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야, 이 공간이 가능하다는 게 대박입니다. 사실 기본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 공간도 트레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 있잖아요. 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에 토레스는 작정하고 공간을 뽑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의 장점, 이 공간성을 가장 최대치로 실현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드는 부분이 눈길을 끌어요. 토레스 EVX의 전기차 실용성, 공간적으로 눈길을 끄는데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행거리잖아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 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타고 왔던 차는 사실 18인치 타이어가 껴진 차였어요. 18인치 타이어가 껴지게 되면 최대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1회 충전 시에 433km를 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휠은 20인치 타이어입니다. 휠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효율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끼시게 되면요 405km를 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요 옆에 있는 제가 타고 온 차량과 똑같은 18인치 타이어를 끼는 게 사실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휠들이 다 제 스타일은 좀 아닌데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저라면 18인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율을 남기는 게 특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레스 전기차에서 정말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요거죠. KGM. 와, 이거 토레스는 KG 모빌리티라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막 당시 쌍용 이제 KG 모빌리티 관계자분들께 이거 바꾸실 의향 없냐,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차박사형이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아직까진 계획이 없는데 차박사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시더니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어요. KGM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언뜻 보면 KCM 같기도 하고 그래도 줄어들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토레스 EVX라고 나와 있는데요. EV까지는 전기차잖아요. X가 붙으면 experience, 경험이라는 뜻이라서 전기차로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완전히 확장시킨다, 그게 있겠죠. 이렇게 손잡이 안쪽에 버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쪽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전동식으로 열리는 거, 이 넓은 공간을 무한히 활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번 토레스 EVX에서 가장 눈여겨볼 법한 특징입니다. 올랄라, 와, 뭐야? 와, 아니 실내가 제가 시승하고 온 차량도 지금 좀 다르거든요?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베이지색과 라이트 그레이가 조화를 이룬 실내 색상인데요. 소재를 보시죠. 앞쪽에는
아주 독특한 요새 나오는 최신형 스피커의 단면 같은 재질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유광 소재의 재질인데요. 이것도 자동차 실내에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독특한 느낌입니다.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카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독특하고요. 위쪽에 있는 이 대시보드, 사실 여기는 기대를 안 했어요. 보통은 플라스틱 느낌으로 그냥 차갑게 들어가기 마련인데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 소재입니다. 실물로 보시면 훨씬 그 소재감이 고급스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스티치 라인 보시면 옅은 노란색으로 해서 좀 산뜻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은 저는 좀 아쉬워요. 물론 이 차량이 정통의 SUV이기 때문에 가장 SUV스러운 그런 느낌의 스티어링 휠일 수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과격하긴 해요. 조금 더 저는 동그랗고 이런 스티어링 휠이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저한테는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볼드한 스티어링 휠 마음에 드시나요? 운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주행하면서 손을 이렇게 쉴 수 있어서 이거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마음에 들고요. 토레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보시는 이 스포크 쪽에 나와 있는 버튼부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기는 우측에서 다 조작할 수 있고요. 좌측에 디스플레이나 통화 버튼 이런 거, 음량 조절 버튼 같은 거 누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오, 이어졌어 하나로.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커브드로 착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브드가 곡선형이 아니라 약간 직선형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두 개가 딱 이어져 있는데 살짝 꺾여 있는 형태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안쪽에 UX, UI를 또 완전히 바꿔놨어요. 토레스 EVX가 정말 많이 신경 쓴 신차라는 게 이런 디테일에서 좀 눈길을 끌거든요. 모든 버튼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조작감도 좋아지고요. 화질도 좋아지고 레이아웃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전기차보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야, 지금 속도는 얼마야, 뭐 얼만큼 충전 퍼센테이지가 더 있어, 이런 모든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는 널찍한 계기판 역시도 깔끔하게 레이아웃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현대 기아에 비해서 실내 내부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능들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토레스 EVX부터는 KG 모빌리티 상당히 디지털화된 모습에서 꿀리지 않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쪽 센터페시아 공간 사실은 소용이 없죠. 없어도 되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변속기가 토글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납 공간 컵홀더 2개 나와 있고 이렇게 드셨을 때 공간 꽤 깊이 있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선 충전은 이렇게 세로로 세우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래쪽이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도 뭐 짐 같은 거 간단하게 놓으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윗공간을 막 더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무빙 형태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USB-C 타입 포트로 2개 들어갔어요. 역시 KG 모빌리티에서 가장 최신차라는 거 드러날 수 있게끔 가장 최신의 포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솔직히 이것 좀 의미 없어. 이거는 뭘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미 없는 공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쪽에 비상등 버튼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공조부 버튼도 너무 세련돼졌어요. 위쪽에 크롬 형태로 한 번 더 가니쉬 나와서 좀 눈길을 끌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주행했을 때 운전자를 위하는 차다라는 생각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마치 바깥에 있는 이 헤드램프부 모양을 좀 닮은 점선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앉았을 때의 촉감이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꽤 고급진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놀랐던 게 이 헤드레스트가 사기야. 여기 뒤쪽에 옷걸이형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 마련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현대기아에서 먼저 들어간 거긴 하지만 토레스 EVX에서 KG 모빌리티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같이 좀 발맞춰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는 것 같네요.
2열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레스 EVX가 경쟁 모델 대비해서 전장이 가장 길어요. 아이오닉 5 EV6보다도 깁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얼추 조금 더 길게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앉았을 때 공간감? 꽤나 여유로워요. 그런데 아주 뭐 광활해 요거까지는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주먹이 한 3개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보면 공간 꽤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앉았을 때 전고도요, 주먹이 2개, 약간 2개 반에서 3개 정도 사이까지 들어갑니다. 뒤로 눕게 되면 당연히 공간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 공간이, 와,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확실히 사이즈에 있어서는 그다지 분리할 거 없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박인 거는, 와, 중형 SUV의 KG 모빌리티 차량에 마치 튜닝된 것 같은, 이거 뭐예요? 대박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하나 딱 꽂아두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두고 이렇게 2열에 앉은 우리 애기들이나 이렇게 딱 보면서 뽀로로 보면서 이렇게 막 음료수 애기 요구르트 같은 거 마시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요거는 요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하나 더 마련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 한번 빼볼게요. 축 빼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나와 있네요. 컵홀더 2개 정도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열 승객들을 위한 송풍구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포도 또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애매한 공간에 수납 공간들 나와 있습니다. 2열 공간에 수납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중앙부에 나와 있진 않고요. 도어부 쪽에 조금 더 넓게 파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엉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윈도우 버튼, 조작 버튼 앞쪽에 엉따 나와 있고, 통풍은 따로 나와 있지 않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열에 또 윈도우에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또 따로 별도로 나와 있어서, 와, 이런 부분도 되게 고급차 같아요. 와,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다. 여기까지 건공 감리를 넣었어. 아주 집요해요, KG 모빌리티. 좋네요. 딱 그냥 차박 레저용으로, 패밀리카로 상당히 매력적인 현기의 독주를 막을 상품성 있는 전기차 SUV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 또 타보고 이 차를 좀 꼼꼼히 볼 수 있어서 더 좀 새로웠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00만 킬로 보증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해서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 보면 경쟁 모델 대비 에어백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8개 에어백이 들어가서 아이오닉 5나 EV6보다 더 기본 안전 사양에 좀 더 신경 쓴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짝이 되게 두꺼워. 이 차체 자체가 상당히 초고장력의 그런 장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볼드하면서 운전자를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토레스가 나오고 나서, 토레스 전기차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모빌리티 쇼에서도 먼저 EVX 보여드리기도 했듯이 아주 차곡차곡 차근차근 KG 모빌리티 속도에 맞춰서 이 차량 상품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다는 거 온갖 곳에서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야,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에 레저 활동도 즐기시고 하면은 이런 데서 또 하룻밤 나잖아요? 이 KG 모빌리티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오는 KG 모빌리티,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차박성도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더 재미난 자동차 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모카랑 아주 관련 있는 차 색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째서 모카하고 관계가 있죠? 라떼 그레이지라고. 라떼. 모카 라떼 그레이지.